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예. 정치 시그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네. 좋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 네. 국가가 너무 혼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수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공수처 수사의 어떤 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좀 연장이 되면서 재집행에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 1차 집행 시도 때 봤던 게 워낙 좀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어서 2차는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일단 법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시민들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경호원들이나 다치는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예. 만약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이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상사 없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 이전에 아니 몇 번이나 소환했고, 근데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네. 불응하는 대통령이 문제죠. 문제를 뭐 그래서 체포영장이, 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발부가 된 건데. 예. 근데 그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사이의 수사권 문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니까 네.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건 맞거든요. 예.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가 수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일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법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2차 집행도 그러니까. 나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그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이번에는 오히려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좀 더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 물리적 충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경호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 지휘를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자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은 처벌하겠다 이거를 천명을 해야 경호처도 이 체포영장 집행에 좀 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민주당 요구대로? 최상목 권한 내용은 아마 이 일에서는 예. 그냥 법대로 절차가 지켜지는지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서 헌재가 순리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 최상목 권한 대행을 겁박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고,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고, 심지어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탄핵은 그건 뭐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도 저는 너무 성급했다고 봤거든요. 예. 그때 뭐 또 특검법 거부 시한도 남아 있고 또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 같은 강조했고 이런데 그걸 바로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 그 탄핵은 정족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이게 네. 과반이냐 3분의 2냐 그걸 헌재가 지금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최상목 권한 대행의 네. 뭐 고발을 일단 했지만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 같고, 특히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탄핵을 얘기하는 일부 중진도 있고 탄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은 했거든요. 했죠.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탄핵한 것만큼이나 권한대행을 고발하고 이런 행위도 좀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경제나 안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들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자꾸 이렇게 협박하고 그게 뭐 고발이든 탄핵이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 경제학자시니까 경제 상황까지 보면서 지금 나라에 대한 상황이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 전문지 뭐 국민들도 웬만하면 아는 게 포브스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이번 계엄을 국내 총생산 킬러다, GDP 킬러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GDP 킬러 맞죠. 예. 경제가요. 우리 경제가 지금 지뢰가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뢰를 밟으면 큰 폭발이 일어나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IMF 위기 때 같이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저는 예.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정치 불안 이게 제일 지금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GDP 킬러라고 예. 그러는 건데 네. 저는 제가 IMF 위기 때 그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을 하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경제 정책의 혼선 이런데 이 정치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매일 묻거든요. 예. 거기다가 환율 주가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성장, 내수,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여기에서 정치 불안이 뭔가 어느 도화선을 하나 불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뭐 98년에 우리는 마이너스 5.1% 성장했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거라서 예. 민주당이 제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발 이 문제 푸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 되고 아까 경찰 수사권 네.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빨리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보니까 조기 대선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감옥을 가느냐 예. 딱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해서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러지 마라.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탄핵 심판 사태는 예.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앞으로 굉장히 이 승복을 못하는 국민들이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예. 대표와 민주당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의 조급증이다 이런 얘기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유 전 의원께서 하신 얘기를 좀 저희가 네. 좀 찾아봤더니 권한대행 한 명씩 제거하면서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만들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하는 걸 보고 이러자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도 꽤 많이 계셨던 걸로 맞아요. 저는 알거든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도 너무 무리하게 탄핵을 한 예. 걸로 저는 보이고 네. 이제 더 이상의 권한대행 탄핵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야 됩니다. 예. 정말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고 네. 심판 중이고 예. 총리에다가 부총리에다가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를 넘어가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우습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곧 취임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북한 김정은하고 지금 무슨 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마침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잖아요. 사실 네. 다른 주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사실 민주당 내에 조기 대선 플랜이라고 하면서 가동되는 기구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기구로 좀 해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우만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조직을 좀 만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예. 집권 준비는 뭐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국민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당이 선거 준비를 하는 거는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예. 하필 이럴 때 우만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플랜이겠죠. 예.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컨텐전시 플랜이랄까 이런 걸 준비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당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하여튼 그분 눈에는 아마 내란죄 뭐 재판 이런 것도 안 보일 거예요. 예. 빨리 탄핵 심판, 예? 그것만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그것만 빨리 나와야 나오면 두 달 예. 안에 대선하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고 과속하고 오버하는 게 이게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거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그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외를 하겠다는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할 때 이 내란죄, 그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철회하지 말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녹취록을 다 봤어요. 예, 녹취록을 보니까 1월 3일 날 그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네, 청구인 민주당 쪽이죠. 예,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민주당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처리하겠다. 내란죄를 예, 형법상의 네. 내란죄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걸 재판부가 권유한 걸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로 그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재판 중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딱 보니까 아니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이 뭐 정식 이름은 청구인이죠. 예. 대리인단이니까 네. 그 사람이 형법 내란죄 그거를 처리한다 그러면서 권유라는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재판관이 우리가 언제 권유했냐 이 중요한 문제를 이거는 이 탄핵의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 내란죄는 네. 그 내란죄를 뺀다는 거는 우리가 계엄과 내란이 있으면 계엄은 사실 요건만 맞으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불법적인 계엄이라서 문제인데 네. 계엄과 내란은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같은 몸통이고 본질은 내란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내란을 뺀다 이런 거를 청구인이 이야기하는데 재판관이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중요한 내란이라는 탄핵 사유를 예. 여기서 제외하는 거를 민주당이 권했나? 그리고 네. 민주당은 그 권유에 따라서 이랬겠나라고 의심이 되니까 예, 며칠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삼는 거고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아니 내란을 빼고 무슨 탄핵 심판을 하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 이러면 예. 그래가지고 만약 인용이 되면 그러면 그건 승복하기 쉽지 않을걸요. 받아들이지 않는 일단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결과에 대한 승복도 안 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걱정이라서 네. 저는 빼지 마라. 네, 만약 뺀다면 국회에서 제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탄핵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냥 국회로 가져와서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을 해야 된다. 네, 만약 그렇게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 의원들이 8명 이상 찬성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예. 되겠냐.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사실 재의결이 쉽지는 않겠죠. 네. 민주당 결사 반대하겠죠. 예. 그러면 순리대로 푸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부분을 당연히 넣어서 예, 심리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런 거죠. 내란죄는 1, 2, 3심을 다 거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예. 하는데 그럼 대부분 판결 날 때까지 탄핵 심판 안 하고 기다리란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거는 예.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헌재가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이 형법에 대해서 예.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본다 이러면서 결정을 하면 그럼 국민들이 승복을 하죠. 헌재가 어쨌든 좀 오해 없이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좀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할 것 당연한 같습니다. 이야기죠.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에 좀 나섰는데 뭐 사실 뭐 대통령 지키기도 지키기입니다만 이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좀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 영장 집행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당 전체 차원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지도부는 좀 그냥 방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인 것 같아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저는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정식 가장 전공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지만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거는 헌법에 검사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검찰이나 공수처에 있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거는 공수처가 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위에서 만약 영장 집행을 나가면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흠결이 많이 좀 줄어든다 네. 생각을 하고 현역 의원님들이 거기 나간 거는 예.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게 우리 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 혐의에서 저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죄를 지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주 중한 죄를. 근데 그거를 체포영장도 어쨌든 흠결이 뭐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마저 만약 불응을 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하냐. 예. 그러니까 그걸 막겠다고 간 의원님들이 저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야, 우리 국민 다수가 어느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무조건 지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중간에 국민 다수가 계시는데 네. 상식을 가지신 예. 그런 분들 눈에 국민의힘은 뭐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구당 이렇게 보일까봐 예. 또 대부분이 영남 의원들이에요. 네. 영남 의원들 아직 뭐 총선도 한참 남았고 뭐 영남당 우리가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일까봐 그거는 저는 간 거는 잘못 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정광훈 목사 쪽 집회와 구분이 될 건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정광훈 목사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는 거냐, 자매 결연을 하는 거냐 이런 오해가 국민들 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 우리 당이 진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정통 보수,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려면 예. 일부 뭐 극우적인 그런 목소리 하는 뭐 정광훈 목사는 그런 분들 계시겠죠. 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우리 당은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데 네.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극우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냥 극우당, 영남당 이 이미지로 가느냐.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앞으로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거는 선거 때마다 판판이 죽는다. 우리 예. 진다.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 민심을 못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 민심을 잡을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예. 뭐 전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랑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그 당시에는 뭐 분당이라는 사태도 겪었고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분당은 됐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조금 질서 있게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절차에 다 응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당 내부에서도 정돈이 안 되고 그냥 혼돈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 뭐가 다른 겁니까? 그때랑 지금이. 그때는 지금은 다른 건 많아요. 우선 일단 지은 죄가 그때는 국정농단이라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어요. 예. 나중에 뇌물죄, 강요죄, 선거법 이런 게 추가가 됐죠.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에 다 지켜본 죄를 예. 저지른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저지른 죄의 잘못의 어떤 경중이나 이거는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심한데 네. 지금이 또 다른 거는 그때는 우리가 승복을 했어요. 당 전체가 예. 잘못했다고. 예.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안 버텼으면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안 저럴 겁니다. 근데 버티니까 또 여론이 보수가 일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여론이 뭐 그 숫자를 다 다시 믿을 좀, 수는 없지만 예,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결집을 수치가 하는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니까 예. 또 뭐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내려가면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는 훨씬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 당 지지도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오히려 반성을 안 하고 결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가장 강조한 거는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생각, 우리 당의 입장이 뭐냐 네. 그거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비상계엄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내란이냐 아니냐 예.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입장이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예.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건 당이 죽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당은 정리를 안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정리 안 하고 못 갑니다. 예. 언젠가는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 나중에 가가지고 아 우리 잘못했다 이러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음. 지금 벌써 한 달 지나고 두 달째거든요. 예. 그 당이 지금 가는 방향은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자꾸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갖다 바친다고 이재명 포비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한계가 딱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에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안보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 엄청난 위기의식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감싸고 비호하고 그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막아서고 국민의힘 지금과 같이 가면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만 보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러면 대선에 예. 해보면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정당이 왜 이렇게 망하는 길, 쪼그라드는 길, 죽는 길로 왜 가려 그러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의원님을 대선 주자로 다들 꼽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당연히 의원님도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또 기다려보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이른가요? 질문 아니요, 여쭤보기에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저는 제 대선 이야기, 출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니 지금 당이 예. 강남당,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극우 정당이 되면 누가 후보가 된들 그건 예.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당선도 제가 안될 건데, 한 달 예. 내내 목소리를 네. 내는 게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왜 그걸 모르느냐. 예. 예? 제발 당 지도부 대표고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고 그런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당의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 삼척 동자도 다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레밍이죠 이게. 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단 당을 바꾸는데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좀 여쭤볼게요. 뭐 네. 의원님은 지금 일단은 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시켜야 된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본회의장에 원래 들어갈 수도 잘했죠. 없는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수습이 다 된 이후에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뭐 친한계에서는 하거든요.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좀 공감을 아니, 하시나요? 뭐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저는 늘 뭐 선거에 임하는 저의 입장은 우리 당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야 된다. 예. 아주 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부터
중도 보수까지 우리는 굉장히 넓게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고 그게 보수의 영토를 넓히는 거고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저는 예. 다 나오라. 다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예. 다만 이 우리가요. 후보를 뽑을 때 당원들만 쳐다보는 뭐 나중에 경선 룰로 구체화되겠지만 그런 식의 경선을 하면요. 그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약한 게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잖아요. 예. 이번 사태 이후에 네. 민심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버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보수 결집의 당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거 가지고 좋아하면 정치 진짜 안 해본 바보죠. 그거는. 예. 그거는 정치 가까이 본질은 대화 말인데요. 이제 거기에 갇히면 그냥 갇히죠. 거기서 그거는 끝나니까. 예. 어째 철장에 우리 딱 갇히는 거예요. 그게 뭐 보수가 우리 유권자의 3분의 1이다. 그중에 탄핵 반대하는 뭐 보수가 또 반이다. 이러면 우리는 한 15% 20%에 갇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네. 넓히되 나중에 대선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좋은 후보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좋은 분들 다 나오죠. 지금은 뭐 홍준표 시장 혼자 그냥 손들고 저러지만 예. 예? 그거는 저는 우리가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네. 당의 어떤 사과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 입장이라서 네. 그리고 굳이 뭐 대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든 후보 다 나와라. 예, 모든 후보 그런 다 나와라.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만 우뚝 서 있는 민주당보다는 모든 후보가 다 나오는 국민의힘이 더 저는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갈 것을 국민들 앞에 우리가 진짜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뭐 잠재적인 후보들 다 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예. 민심을 존중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 뭐가 무섭습니까? 예. 상식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말 정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맨날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고요. 안보 한미일 이 안보 협력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맨날 쉐쉐하면 된다 그러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양반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있거든요. 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일 약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예. 사법 리스크도 뭐 무지 많고 도덕적으로 또 문제 있고 정책도 문제 있고 철학도 문제 있는 그런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오히려 해볼 만하죠. 근데 예. 오히려 위험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법원 뭐 판결이나 이런 걸로 아웃이 돼가지고 예. 민주당에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좀 중도 진보적인 인물 깨끗하면서 예. 정책 능력과 국정 철학에 있어 보이는 그런 후보가 만약 나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어렵다. 우리한테는 예.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 사태 이것만 하더라도 예. 우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불리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나이가 좀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본인 생일 지나야지 돼서 뭐 그런 그런가요? 제한이 있긴 예. 한데 대선 출마를 좀 시사했어요. 예. 근데 이준석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뭐 다자구도에서 승리를 했던 후보다 뭐 이런 경쟁력을 내세우시던데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와 나중에 또 연대를 할 수도 있다면 글쎄요, 이렇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도 늘 열어놔야 되겠죠. 예. 당연히. 예. 뭐 이준석 의원이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만약 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에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어쨌든 뭐 저는 민주당에서는 제일 약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선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때 되면 범보수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8년 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분열, 분당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걱정하시지 마라.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갈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거다. 네. 이거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핵심은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국민의 진짜 생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빨리 정리를 하자.
그걸 저는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